2021년 4월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역사적인 IPO가 있었습니다. UiPath, 티커는 PATH, 공모가 $56로 시작해 첫날 $65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380억. 2021년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IPO였습니다. RPA, 그러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의 절대 강자.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한다는 혁명적 아이디어. 월스트리트는 열광했고 주가는 상장 후 한 달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2024년 말 주가는 $12, 시가총액은 $70억 쪼그라들었습니다. 80% 폭락.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작은 스타트업이 뉴욕의 유니콘이 되었다가 다시 추락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엔지니어 다니엘 디네스와 동료 마리우스 치르커가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데스크오버라는 이름이었죠. 단넷 기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 그러니까 화면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기술이 전문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근근히 버텼습니다. 2012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회사가 찾아왔죠. 우리 직원 500명이 하루 종일 엑셀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시스템에 붙여넣기만 한다. 이걸 자동화할 수 없을까? 디네스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이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있다는 것을. 2015년 회사 이름을 UiPath로 바꿨습니다. UiPath,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길이라는 의미죠. 제품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로봇이 이를 실행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구조. 드래그 앤 드롭으로 누구나 자동화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외치지만 레거시 시스템은 바꿀 수 없었죠. 20년 된 ERP, 30년 된 메인프레임, API도 없는 구식 시스템들. UiPath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 로봇이 사람처럼 화면을 클릭하고 입력할 테니까요. 첫 고객은 은행들이었습니다. KYC, 고객 확인 절차에서 직원들이 10개 시스템을 오가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력했죠. UiPath 로봇은 이를 자동으로 처리했습니다. 5분 걸리던 일이 30초로 줄었습니다. 정확도는 100%. 은행들이 줄을 섰습니다. 2017년 엑셀이 주도한 시리즈 A 펀딩에서는 $3천만 유치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억.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후 시리즈 B에서 $1억 5,300만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밸류에이션 $11억. 유니콘이 된 겁니다. 성장 속도가 미쳤습니다. 2016년 매출 $100만, 2017년 $3,500만, 2018년 $1억 5천만. 매년 서너 배씩 성장했죠. 고객사도 폭증했습니다. JP모건, 도이치뱅크, 맥도날드, 우버, 미 해군까지 포춘 500 기업의 절반이 UiPath를 썼습니다. 2019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코아투와 드래고니어가 공동 주도한 시리즈 D에서 $5억 6,800만 유치했습니다. 밸류에이션 $70억. 같은 해 프로세스 골드와 스텝샷을 인수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과 문서화, 자동화 역량을 확보한 거죠. 경쟁사들도 뜨거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블루프리즘, 3대 RPA 기업이라 불렸죠. 하지만 UiPath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글로벌 IT 리서치 자문사인 가트너와 포레스터에서도 UiPath를 리더로 선정할 정도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오히려 기회였죠. 재택근무가 늘면서 자동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직원이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로봇이 필요했거든요. 2020년 UiPath 매출은 $6억 돌파했습니다. 연간 반복 매출 ARR은 $5억 8천만 였죠. 2021년 2월 IPO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관사였죠.
4월 21일 드디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56달러, 약 13억 4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첫날 주가는 65.50달러로 마감. 시가총액 35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상장 첫 달은 꿈 같았습니다. 5월 주가는 90달러를 돌파했죠.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에 이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100달러, 120달러로 올렸죠.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성장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UiPath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 주가는 40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5월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았죠. 더 충격적인 건 가이던스 하향이었습니다. 연간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20달러대로 떨어졌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시장 포화였습니다.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은 이미 다 자동화됐죠. 더 복잡한 프로세스는 ROI가 불명확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워 오토메이트로 진출했고 세일즈포스도 자동화 기능을 추가했죠. 셋째,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UI 기반 자동화는 화면이 바뀌면 깨집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만 해도 로봇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죠.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넷째, 조직 저항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 IT 부서는 보안을 걱정했죠. 2023년은 더 힘들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부진했고 주가는 1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80억 달러, 최고점 대비 84% 하락이었죠. 한때 500억 달러를 바라봤던 회사가 100억 달러도 안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영진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공동 CEO였던 롭 앤슬린이 2024년 초 사임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출신으로 2020년 영입됐던 그는 상장을 주도했지만 성장 둔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창업자 다니엘 디네스가 다시 단독 CEO가 됐습니다. 디네스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1년 클라우드 엘리먼츠를 인수해 API 통합을 강화했고 2022년엔 리인펄을 인수해 자연어 처리 역량을 확보했죠. UI 자동화에서 API 자동화와 AI 자동화로 확장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제품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스튜디오 X라는 시민 개발자용 도구를 출시해 비개발자도 자동화를 만들 수 있게 했죠. 오토메이션 허브로 자동화 아이디어를 관리하고 태스크 마이닝으로 자동화 대상을 발굴하는 전 과정을 플랫폼화했습니다. AI 통합도 가속화했습니다.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으로 비정형 문서를 처리하고 AI 센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할 수 있게 했죠. 단순 RPA를 넘어 지능형 자동화 IPA로 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액션 센터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휴먼 인더루프도 구현했습니다. 고객 기반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2024년 기준 1만 개 이상 기업이 UiPat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RR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고객도 1,800개가 넘죠. NRR, 순매출 유지율도 1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계속 더 많이 쓴다는 의미입니다. 파트너십도 강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AP,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특히 SAP와는 깊은 통합을 구축해 ERP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액센추어 같은 글로벌 컨설팅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커뮤니티도 UiPath의 자산입니다. UiPath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교육받은 개발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엔 수천 개의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가 공유되고 있죠. 연례 행사인 포워드에는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2024년 말 12에서 13달러 수준.
IPO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성장률이 너무 낮습니다. 2024년 매출 성장률은 10%대 고성장 사스 기업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죠. 둘째, 수익성이 나쁩니다. 매출 10억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2024년 영업 손실이 1억 달러가 넘죠. 상장 3년이 지났는데도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셋째,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세일즈포스도 슬랙과 뮬소프트를 통합해 자동화를 강화했죠. 새로운 AI 에이전트들도 RPA를 위협합니다. 챗GPT가 코드를 짜주는 시대에 드래그 앤 드롭이 필요할까요? 넷째, 시장 자체가 의문입니다. RPA 시장이 정말 그렇게 클까요? 가트너는 2025년 RPA 시장을 30억 달러로 전망합니다. UiPath 시가총액 70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죠. TAM, 전체 시장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죠. UiPath는 오토파일럿이라는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자연어로 자동화를 만들고 AI가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제안합니다. 코파일럿 시대의 RP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 1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분기당 현금 소진도 줄어들고 있죠. 2025년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개발센터도 강점입니다. 부쿠레슈티에 10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있죠. 실리콘밸리 대비 3분의 1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기술 허브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2024년 말 다니엘 디네스는 다시 CEO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창업자의 귀환이죠.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RPA를 넘어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이 될 것이다. AI와 자동화의 결합이 진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UiPath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지식 노동자가 단순 반복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이메일 분류, 데이터 입력, 보고서 작성.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주가 12달러, 시가총액 70억 달러. 한때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기대받았던 UiPath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가 100억 달러에 인수한다면 2005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회사 2021년 350억 달러 유니콘이 되었다가 2024년 70억 달러로 추락. 이것이 UiPath의 20년입니다. RPA의 선구자였지만 AI 시대엔 뒤처진 기업.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UiPath. 이름처럼 자동화로 가는 길을 개척했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동화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UiPath가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다니엘 디네스와 4,000명의 UiPath 직원들, 그리고 200만 명의 개발자 커뮤니티. 그들이 만들어갈 다음 챕터가 궁금합니다. 12달러에서 다시 56달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시장이 답을 줄 겁니다.